안녕하세요. 난세리 시청자 여러분, 금혁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북한 이슈를 가지고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또 한국을 향해서 대남 전단을 뿌리는 등 대형 도발을 예고했던 북한이 마치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매우 잠잠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행동 변화를 분석하고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다시는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 한국은 쓰레기다. 이런 여러 가지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언사를 내뱉으면서 한국을 위협했었죠.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그런 위협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 수백억이 들어간 그런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고, 폭파시키는 과정에서 그 옆에 있던 우리 정부가 2004년에 지었던 건물까지 함께 날아갔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9.19 군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38선 일대에 다시금 군 병력을 재배치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게 왜 9.19 군사 합의 위반이냐? 군사 합의를 통해서 가장 크게 논의됐던 내용이 그 비무장지대에 있는 남측 병력과 북측 병력 전부를 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GP를 철수를 했고, 또 철수뿐만이 아니라 폭파시켰죠. 북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이제 그런 합의들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래 군 병력을 뺐던 곳에 다시금 군 무장 병력을 배치하는 어떤 도발을 또 자행을 했죠. 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군사적 도발들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공공연하게 한국을 위협했었습니다. 그러던 정말 길길이 미쳐 날뛰던 북한이 갑자기, 너무나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북한의 과거의 행동, 과거의 패턴들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 이런 북한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정말 낯설기만 합니다. 북한 하면은 자존심 하나만큼은 칼이라도 뽑았으면 물어다 베야 하는 것이 북한의 성격인데 지금만큼은 너무나 조용히 지나가고 있으니 북한의 이러한 달라진 행동 변화의 원인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북한이 정말 한국을 상대로 군사적 도발을 진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모르겠지만 그 김여정의 무모함이라면은 충분히 그럴 시도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김여정과 김정은을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여정이 모든 것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진행할 때마다 물론 김정은의 어떤 위임을 받아서 한다고는 했지만 항상 그 김정은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뒤에서 모든 것들을 지켜보는 역할만 했고 김여정의 총대를 메고 있던 우리 한국을 향한 다양한 도발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청와대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도 김여정이고 대남 전단을 띄운다거나 아니면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취한 것도 다 김여정의 독자적인 어떤 결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김여정의 판단 미스가 난 거죠. 사실 북한의 어떤 혹은 김여정의 어떤 판단대로라면은 북한이 이렇게 화가 났다. 한국이 우리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화가 났다. 이 정도 보여줬으면 한국이 알아서 기어들을 법한데 갑자기 한국 정부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한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정말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가 흔히 협상을 할 때 레드라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협상을 할 때 이 선만큼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어놓은 그런 협상의 레드라인이 있는데 김여정이 그 레드라인을 아무렇지 않게 넘어버린 거죠. 이게 넘어버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그 레드라인을 폭파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굉장히 우호적인 정부잖아요. 이 협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문재인 정부가 다시금 협상장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 탈출로 혹은 그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인데 이게 기존의 북한의 방식인데 김여정이 취했던 방식은 그 퇴로마저 완전히 끊어버린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코너에 몰리게 만드는 그런 악수 중에 악수를 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다 못한 김정은이 야 김여정 이젠 그만해. 너무 이대로 더 나아갔다가는 우리가 한국과의 회담에서 혹은 한국을 이렇게 압박함으로 인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까지도 다 못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김여정을 제지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저는 이게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김여정이 그렇게 전면에 등장한 것은 사실 어떤 김정은의 후계자로서의 어떤 입지를 다지기 위한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봤었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김정은의 자녀들이 지금 10살, 12살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김정은의 어떤 신변에 문제가 생길 시 그 뒤를 김여정이 이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김여정이라는 사람의 어떤 업적을 쌓아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남 도발, 즉 김여정이 강경한 그런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는 지도자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국을 그 카드로 골랐던 것인데 김정은의 생각보다 김여정이 너무 막 나가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되는데 어느 정도 욕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좀 한국 정부를 몰아붙이고 이랬으면 되는데 여기 더 나아가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버리는 이런 정말 악수 중에 악수를 둠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북한이 훨씬 더 이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한국 정부는 어떻게든 북한이랑 대화를 하고 싶은데 북한이 저 정도로 아예 대화의 테이블 자체를 폭파시켜버리면은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명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남북관계라는 것은 정부의 어떤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뭐 국내 여론도 살펴야 되고 또 밖의 각종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북한 하면은 저런 놈들하고는 정말 상대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는 이제 어느 타이밍에 다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될지도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김여정은 자기들을 도와주지 못해서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도와주고 싶어하는 문재인 정부를 차버린 꼴이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저는 북한의 이러한 어떤 행동, 갑자기 달라진 북한의 행동은 미국의 움직임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미국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미국은 정말 실패를 했죠. 또 이제 그 코로나 사태뿐만이 아니라 뭐 얼마 전에 플로이드 그 흑인 분이 이제 경찰의 과잉 진압 속에 돌아가시는 일이 이제 발생을 했고 미국 전 사회가 어떤 그런 소용돌이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쑥쑥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저번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과 치렀던 대선 때 트럼프가 이겼던 곳들에서 지금 트럼프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이든 부통령이 당시 민주당이 졌던 곳에서 승리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10%에서 20% 내외 뒤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꽤 얘기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재선을 담보할 수 없는 지경인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특대형 도발을 저지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이 고마울 겁니다. 때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때린다라는 것은 결국 국내의 여론을 북한으로 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그런 도발을 저질렀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고민도 하지 않고 북한을 때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게 말뿐이냐? 실질적으로 북한의 어떤 한국을 향한 도발을 예고했을 때 일본에는 미국의 네이비실 부대가 들어왔고 동해 일대에 미 항모전단 2개가 배치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주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지만 미국은 은밀히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미국의 이런 움직임을 북한이 몰랐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이 은근히 메시지를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한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자산을 통해서 알아냈을 수도 있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 우리가 불필요하게 한국이나 미국을 건드린다면은 정말 이건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오히려 국내적인 어떤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수세에 빠진 트럼프에게 북한이 돌파구를 열 수 있는 키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역할을 그런 일을 자행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황급하게 지금 너무나 조용하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한국을 상대로 도발을 하겠다, 뭘 하겠다, 큰 소리는 이만큼 쳐놓고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것 이외에는 지금 군사적인 행동은 전혀 취하지 않고 있고 본인들이 예고했던 대남전단도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북한이 예고했던 모든 군사 행동이 다 취소됐고 예전의 모습대로 북한은 돌아간 셈인데요. 다시금 북한은 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북한의 달라진 변화에는 분명 미국의 대선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북한은 지금 이러한 시점에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3개월 뒤 미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지켜본 다음에 회담을 진행하든 도발을 다시 자행하든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이유, 자, 첫째로 김여정의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 둘째, 미국의 움직임 때문에 북한이 움츠러들었다.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한번 북한의 달라진 행동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오늘 영상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웬만하면은 또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고 싶지만 이것만큼은 정말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뭡니까? 북한의 도발이 있은 지 몇 주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통일부 장관의 이인영 씨가 내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인영 하면은 그 유명한 주사파 출신이고 임정석 씨나 임수경 씨랑 친하면서 임수경 씨를 북한에 파견하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인영 씨가 통일부 장관이 된다. 대북 불
불법 송금 사건 때문에 징역형을 살았던 박지원 전 의원이 국정원장에 내정되었다고 합니다. 국가의 통일 문제와 그런 정보, 안보 문제를 이런 사람들에게 맡겨도 되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어떤 특대형 도발에 맞서서 우리가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끌려 들어가는 듯한 반기문 총장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런 문재인 행정부의 인사들,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또 북한 관련 콘텐츠를 진행하는 유튜버 입장에서 혹은 국내 정치 관련 콘텐츠를 진행하는 유튜버 입장에서 늘 정부 비판을 하는 것은 저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판을 하지 않고 언젠가는 문재인 정부를 칭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